엄마, 이건 노후 대비예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사인. 이게 무슨 노후 대비야? 내 목숨값을 돈으로 바꾸자는 거잖아. 어머니, 세상 다 그렇게 해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평범해 보이던 가족의 식탁 위 한 장의 서류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 아들과 며느리가 엄마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시도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년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분노케 할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담장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고 그 길 끝자락에 작은 시장이 자리 잡고 있죠.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이곳은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집니다. 정순자 여사는 올해로 65살입니다. 키가 작고 말랐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힘이 배어 있어요. 순자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 소리보다도 먼저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거죠.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개킵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침대 한쪽을 비워두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가끔 꿈에서라도 철수를 만나면 깨어났을 때 그 자리가 더욱 차갑게 느껴지곤 합니다. 순자의 하루는 분식집 준비로 시작됩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간판도 낡고 의자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순자에게는 소중한 생계의 터전이에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순자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 양념 만들기예요. 순자만의 비법이 담긴 양념은 이 동네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고추장에 설탕, 물엿, 그리고 비밀 재료 몇 가지를 넣고 정성스럽게 끓여내면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그 맛이 완성되는 거죠. 철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이 맛만큼은 따라오지 못했는데 순자는 양념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남편 철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지만 가끔 주말이면 순자 옆에서 떡볶이 만드는 걸 도와주곤 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전 7시가 되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에요. 이른 아침 시장 보러 나온 길에 순자네 가게에 들러 따끈한 어묵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순자야, 오늘도 어묵 맛있게 끓였구나. 김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어묵 정말 신선해요. 단골 할머니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말에도 정겨움이 묻어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순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에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더욱 붐빕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동네 아이들, 그리고 혼밥하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순자는 각자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떡볶이를 덜 맵게, 누구는 어묵을 많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하나요.
응, 평소대로 덜 맵게 해드릴게. 이런 식으로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순자는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순자를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는 힘이에요. 하지만 가게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텅 빈 집, 혼자 먹는 저녁,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보는 텔레비전. 이럴 때면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울 생활이 힘들지는 않을까? 아들 민수는 올해 38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순자로서는 무척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 게 대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민수와 지영이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보러 왔는데 이제는 명절 때나 겨우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고 통화를 해도 왠지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곤 해요. 바쁘니까 그럴 거야. 서울 생활이 얼마나 빠듯하겠어.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한 기분이 드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영과는 처음부터 어딘가 어색했어요.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 때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계속 그 어색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그리고 가게에서 남은 어묵 몇 조각. 이게 순자의 일상적인 저녁 메뉴예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민수 가족이 더 자주 왔을까? 손자라도 하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밤이 되면 순자는 작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로 드라마를 보는데 화목한 가족이 나오는 장면만 나오면 왠지 마음이 아려와요. 텔레비전 속 가족들은 모두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 주는데 순자의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순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를 키우면서 너무 엄격했나? 아니면 너무 관대했나? 지영이에게 처음부터 더 잘해줬어야 했나? 이런 자책의 생각들이 밤늦게까지 순자를 괴롭히곤 해요. 하지만 다시 새벽이 되면 순자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분식집에 가서 오늘도 떡볶이 양념을 끓이고 단골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손님들을 맞이하죠.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순자는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가게 정리를 하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허리가 조금씩 굽어가는 모습,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순자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듭니다. 내가 더 늙어가면 혼자서는 가게 운영이 힘들어질 텐데 그때 민수가 나를 챙겨줄까? 지영이는 시어머니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순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순자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작은 분식집이지만 이곳은 순자에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삶의 터전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추석을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민수와 지영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에 순자의 마음은 들떠 있었죠.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네. 이번에는 뭘 해드릴까?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장을 보러 나갔어요. 갈비찜에 쓸 갈비,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 그리고 지영이를 위한 나물들까지. 장바구니가 무거워져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무와 당근은 먹기 좋게 썰어놓고 된장찌개용 두부도 모나지 않게 정성스럽게 썰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순자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오후 5시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어서 와, 민수야. 지영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영의 인사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영은 순자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버릇이 있었어요. 순자는 애써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아, 앉아. 갈비찜 거의 다 됐어. 민수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있고. 순자는 분주하게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영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영이라도 부엌에 와서 도와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지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김치까지.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갈비 좋은 걸로 골라서 샀어. 순자는 민수 앞에 갈비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식탁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이 어딘가 산만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그만 봐. 아, 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무언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직장 생활 힘들지 않아요? 순자가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지만 지영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도 힘들고요.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우리 때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잖아. 순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수도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은 왠지 침묵이 더 많았어요. 순자는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집은 어때? 전세 잘 구했다고 했는데. 아, 네. 그런데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좀 되네요. 민수가 대답하자 지영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뭔가 둘 사이에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데? 순자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떤지 모르세요? 전세금만 해도 몇 억씩 하는데 월급쟁이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원망스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차차 나아질 거야. 우리 민수 똑똑하니까. 순자의 격려에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지영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가시가 돋친 듯한 말투였기 때문이에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 낡은 집이? 그래도 내 집이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 몰라요. 지영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말리려는 듯 눈짓을 보냈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내를 만류했지만 지영의 불만은 이미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전세 살면서 집 걱정하고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늘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었어요. 아이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요. 지영이 차갑게 대답하자 순자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손자 이야기를 몇 번 꺼냈다가 지영이 불편해하는 걸 본 후로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집도 문제예요. 어머님, 이 집 좀 보세요. 언제 지어진 집인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지영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공간이지만 지영의 눈에는 낡고 불편한 집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화장실도 좁고 방도 작고.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비록 낡긴 했지만 이 집은 순자와 철수가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며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거든요. 민수도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지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민수마저 아내 편을 들자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를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서운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여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지영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순자가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도 힘들고 직원들 자르고 난리예요. 민수의 대답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30 후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민수는 능력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순자의 격려에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능력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순자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돈 이야기, 그것이 오늘 이 가족의 대화에 계속 등장하는 화두였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순자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지영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머님 세대하고는 달라요. 요즘은 돈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지만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두가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내일 일찍 올라가야 해서요. 지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쉬웠지만 억지로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그럼 푹 쉬어. 방 정리해놨으니까.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쓸 방을 미리 깨끗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불도 새로 널어두고 수건도 새 것으로 준비해놨어요. 민수와 지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늦은 밤 순자는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지영의 작은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지영이 보여준 태도, 민수의 어색한 반응, 그리고 계속 나오는 돈 이야기, 모든 게 이상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깊지 못했고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민수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엄마 배고파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아들에게 떡볶이를 해주려고 했지만 자꾸 양념이 타고 떡은 붓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영은 일찍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급하게 떠났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민수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지영은 고개 인사만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순자는 홀로 남은 집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뭔가 가족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불길한 예감이 순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같이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 그들이 보여준 이상한 분위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단골 할머니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순자와 나이도 비슷하고 이 동네에 산 지도 오래돼서 순자의 속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말순 할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데? 민수 일이야? 김말순 할머니의 정확한 지적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오랜 친구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민수가 왔다 갔는데 뭔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우리 때와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후가 되자 순자는 가게 정리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계속 돈 이야기를 하던 게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지영이 집을 보며 했던 말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박정희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순자 언니, 안녕하세요. 정희야. 어서 와.
오늘은 웬일이야? 순자가 반갑게 인사하자 박정희 아주머니가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혹시 요즘 민수 씨 만나셨어요? 응, 며칠 전에 다녀갔는데 왜? 순자가 대답하자 박정희 아주머니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언니,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수 씨가 우리 회사 직원하고 만나서 보험 상담을 받았다더라고요. 보험? 민수가? 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회사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텐데 왜 따로 보험 상담을 받았을까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라 좀 특별한 보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보험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보험인데?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던데요. 보장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 그게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요? 언니, 혹시 민수 씨가 언니 명의로 보험 가입하자는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질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몰래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민수가 그런 일을 할까요? 정희야, 그런 일이 정말 있어? 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기죠.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며칠 전 민수와 지영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세금 이야기, 돈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영의 차가운 시선들. 언니, 집에 가서 서류함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박정희 아주머니의 조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서둘러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할 인감도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자는 다시 한번 서류함을 뒤져봤지만 인감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순자는 당황하며 집안 곳곳을 찾아봤습니다. 침실 서랍, 부엌 찬장, 거실 장롱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인감도장은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어디 다른 데 둔 걸까? 순자는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인감도장을 사용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몇 달 전에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갱신할 때 사용했던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집에 가져와서 서류함에 넣어둔 게 분명했어요.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민수가 왔을 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수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순자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정희 아주머니가 했던 말과 사라진 인감도장, 그리고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도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가 정말 자신 몰래 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걸까요? 그것도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면서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거야. 순자는 자신을 탓하며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놓친 곳이 있을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감도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 나가서도 순자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김말순 할머니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순자야,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김말순 할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순자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정희 아주머니가 했던 말, 사라진 인감도장,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까지. 그게 정말이야?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분명히 있었던 인감도장이 사라졌어요. 그럼 혹시 민수가 가져간 걸까? 김말순 할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입으로 말하기는 힘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순자의 대답에 김말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어려우면 사람이 변하는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래도 우리 민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순자가 아들을 믿고 싶어 하자 김말순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오후가 되자 순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민수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여보세요,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게, 혹시 집에서 뭔가 가져간 거 없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인감도장 말이야. 없어졌거든. 순자의 말에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인감도장요? 왜 그걸 찾으세요? 그냥 필요해서 그래. 혹시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거 안 가져갔어요.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왠지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미안해, 괜히 의심해서. 순자가 사과하자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뭐 때문에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같이 찾아볼까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박정희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야. 오늘 민수한테 전화해봤는데 이상하더라.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인감도장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았어. 박정희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내일 우리 회사에 와보세요. 민수 씨가 어떤 보험 상담을 받았는지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 네, 이런 일은 빨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마움과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수가 자신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순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던 어린 민수,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 시절의 민수, 그리고 결혼 후 점점 변해가는 지금의 민수.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잠깐 잠들었지만 악몽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민수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대했고 지영은 순자의 집을 팔라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꿈에서 깬 순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순자는 일찍 박정희 아주머니의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가게 문을 열지도 않고 나선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도착한 순자를 박정희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니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정희 아주머니가 서류를 뒤적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언니 확인해 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첫마디에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우리 회사 김대리랑 만나서 상담받은 내용을 확인했어요. 언니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라고요. 내 명의로? 순자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것도 보장 금액이 2억 원이에요.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가 민수 씨로 되어 있고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 원? 그런 큰 돈의 보험을 자신 모르게 가입하려 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정식 계약은 안 됐어요.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보류된 상태거든요. 순자는 그제야 왜 인감도장이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가져간 게 틀림없었어요. 언니, 이런 보험은 보통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는지 아세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의 보험은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좋지 않은 목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설마 민수가 그럴 리가 없어요. 순자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박정희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요즘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박정희 아주머니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민수 씨와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민수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회사에 있는데. 회사고 뭐고 상관없어. 당장 와야 해.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안 돼. 순자가 전화를 끊자 한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민수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2시간 후 민수가 지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민수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둘 다 앉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엄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야, 엄마에게 할 말이 없어? 순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 말이야. 내 명의로 2억 원짜리 보험 가입하려던 거. 순자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영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그런 거야?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우면 보험을 가입해? 그것도 엄마 몰래?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지영이 끼어들며 변명했지만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죽으면 2억 원을 받는 보험이 나를 위한 거라고? 순자의 직설적인 말에 민수와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후를 대비한 거예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노후 대비? 내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보험이 노후 대비야? 순자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몰래 가져간 거지? 순자가 다시 물어보자 민수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민수의 사과에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나요. 미안하다고? 내가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돈 때문에 내 목숨을 팔아넘기려고 했으면서 미안하다고? 지영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세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머니를 죽여도 된다는 거야? 순자의 날카로운 반박에 지영이 당황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해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순자의 말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절박해서. 절박하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야? 순자는 아들의 눈물에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내가 내 아들 맞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일을 해? 순자의 절규 같은 외침에 민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 목숨에 보험을 걸었다고? 순자의 말에 지영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빚도 있고 집도 없고. 그게 내 잘못이야? 순자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도와주셔야죠. 가족인데. 지영의 말에 순자는 기가 막혔어요.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순자의 분노에 지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는 정말 절박하다고요. 절박해도 이런 짓은 안 되는 거야. 순자와 지영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요, 둘 다. 이렇게 싸우면 뭐해요? 하지만 순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순자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도 이런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민수의 사과에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해. 이미 내 마음은 무너져 버렸어. 순자의 말에 민수와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와 지영이 떠난 후 집안은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아파서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했던 일,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했던 기억들, 대학 합격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언제부터 민수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결혼 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요? 며칠 동안 순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집에서만 지내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며칠째 가게 문이 닫혀 있던데 무슨 일이야? 김말순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아, 말순이 언니. 죄송해요. 좀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는 순자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지? 민수 일 때문이야? 김말순 할머니의 정확한 지적에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김말순 할머니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순자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순자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그런 아들한테 계속 끌려다니면 안 돼.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순자가 여전히 민수를 감싸려 하자 김말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용서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말순 할머니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요? 응, 인감위조는 범죄야. 게다가 본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하려 한 것도 문제고.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고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민수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요. 순자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이번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김말순 할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가게를 열었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아서 단골 할머니들이 걱정했을 것 같았거든요. 순자야, 어디 아팠어? 며칠 동안 못 봤네. 단골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예전처럼 밝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이제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을 본 할머니들은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순자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좋지 않은데. 결국 순자는 단골 할머니들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할머니들이 놀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돈만 아는 거야. 순자야, 그런 아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제대로 혼내줘야 해. 할머니들의 조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야? 순자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순자의 차가운 반응에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네. 순자의 말에 민수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랬어요. 어려우면 어머니를 속여도 되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미 기회는 다 줬어.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순자의 단호한 말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순자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 내가 너무 지쳤어. 순자가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철수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철수 아버지, 우리 민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걸까? 너무 사랑만 줘서 버릇이 잘못된 걸까? 순자는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순자의 하소연에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순자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박정희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나야.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좀 알아봐 줄래? 정말요? 마음 정했어요? 응,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해야겠어.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정희 아주머니도 동의했어요. 그게 맞아요, 언니. 이런 일은 넘어가면 안 돼요. 순자는 결국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선을 넘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박정희 아주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법정과는 인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르신 상황을 들어보니 명백한 인감 위조와 사기 시도에 해당됩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그럼 민수가 처벌받는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고발이 더 확실해요. 변호사의 설명에 순자는 한참 고민했어요. 박정희 아주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순자는 결국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내가 한 일의 결과야. 순자가 차갑게 대답하자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설마 저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해. 순자의 단호한 말에
민수가 절망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회사에서 잘리고 모든 게 끝나요. 민수의 절규에 순자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정말 다시는 안 할게요.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늦었어. 이미 할 만큼 했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지영이 현관에서부터 울며 매달렸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순자가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지만 지영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발요, 어머님. 민수가 감옥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지영의 절망적인 호소에 순자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지영아, 이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지영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지영아, 너희가 한 일이 어떤 건지 알아? 내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워서 그랬어요. 어려우면 뭐든지 해도 되는 거야? 순자의 날카로운 반박에 지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이미 늦었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지영이 1시간 넘게 울며 매달렸지만 순자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영은 절망한 채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했어요.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가게 되다니. 피해자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어머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보험 가입을 시도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자의 대답에 경찰관이 기록을 남겼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올 때 순자는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가는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순자를 보며 말했지만 순자는 외면했어요. 더 이상 아들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수가 뒤따라오며 애원했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김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힘들지? 김말순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언니, 제가 너무한 건 아닐까요? 뭐가 너무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김말순 할머니가 순자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용서되는 게 아니야. 선을 넘은 일은 책임을 져야 해.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순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법정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어요. 피고인 박민수, 피해자 정순자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순자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순자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마지막 사과에 순자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외면하고 돌아섰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뒷말을 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당했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소문들이 동네에 퍼지면서 순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가게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도 예전보다 줄었고 분위기도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순자 사장님이십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순자가 경계심을 갖고 물어보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와 친구예요. 민수의 친구라는 말에 순자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요즘 민수와 관련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 씨 일 때문에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김철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민수 일이라니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재판 때문에 회사에서도 눈칫밥 먹고 있고요. 김철민의 말에 순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민수가 자초한 일이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김철민의 말에 순자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한 걸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이미 그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다른 방법이요? 네, 예를 들어 합의를 하신다든지. 합의요? 돈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인가요? 순자의 날카로운 반응에 김철민이 당황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이미 상처는 다 받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순자의 단호한 말에 김철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김철민이 돌아간 후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가 순자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아! 순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누군가 순자를 밀어냈어요. 근처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가 순자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쾅!
오토바이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고 순자는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순자를 일으키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오토바이 완전히 고의였어요. 신호 무시하고 일부러 할머니한테 돌진했다고요. 젊은 남자의 말에 순자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고의요? 네, 분명히 고의였어요. 저도 다 봤거든요. 경찰이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도망친 후였어요. 번호판도 가려져 있어서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뺑소니 시도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하시겠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김철민이 찾아왔던 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민수가? 순자는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 할머니가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왔어요. 순자야, 다치지 않았어?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순자도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의도적이었거든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야. 혹시 민수 쪽에서? 김말순 할머니의 추측에 순자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혼자 다니지 말고 특히 밤에는 외출하지 마. 김말순 할머니의 당부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박정희 아주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어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인 특정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의 설명에 순자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혹시 협박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경찰의 질문에 순자는 김철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네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박정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민수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아무리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순자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순자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 속에서도 계속 악몽을 꾸었어요. 민수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 오토바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꿈들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순자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 사건 이후 순자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도 닫은 채로 두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무서운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김말순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순자를 챙겨줬어요. 순자야,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더 우울해져. 언니 나가기가 무서워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순자의 말에 김말순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럼 혼자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다녀. 그리고 가게도 다시 열어야 해. 김말순 할머니의 격려에 순자는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김말순 할머니와 함께 동네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 상황이 심각하네요. 일단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사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신변 보호요? 네,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시고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상담사의 조언에 순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에요. 상담사가 순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줬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날 저녁 박정희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밝은 표정에 순자가 궁금해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언니 편에 서기로 했어요.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다들 분노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특히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화내세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내일 부녀회에서 언니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법적 비용도 도와주고 정신적 지원도 해주기로 했고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웃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도움을. 언니,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이런 일이 다른 집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박정희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동네 부녀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김말순 할머니와 함께 참석했어요. 순자 언니, 우리가 모두 함께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용납될 수는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부녀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순자를 지지해줬어요. 순자는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지 오래였습니다. 언니들,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순자가 눈물을 흘리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순자 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테니까 용기 내세요. 부녀회장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순자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항상 누군가가 함께 해줬고 가게 운영도 이웃들이 도와줬어요. 순자야, 오늘은 내가 가게 지켜줄게. 넌 재판 준비나 해. 김말순 할머니가 자원해서 가게를 도와줬어요.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부녀의 사람들이 함께 법정까지 동행해줬습니다. 순자 언니, 우리가 응원할게요. 당당하게 하세요. 이웃들의 응원을 받으며 순자는 법정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를 다시 봤을 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검사가 순자에게 질문했어요.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자의 단호한 대답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관대한 처분은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민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관대함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민수가 다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이웃들이 순자를 둘러싸며 보호해줬습니다. 순자 언니 가요. 부녀의 사람들과 함께 법정을 나오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상담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르신, 이제 많이 안정되신 것 같네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힘이 나요. 순자의 말에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웃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셨나 보네요. 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순자는 이웃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상담사의 조언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순자는 상담사의 말에 위로받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줬어요. 순자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그래, 이웃이 가족이야.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언니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김말순 할머니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꿈속에서 순자는 남편 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당연하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꿈속 남편의 말에 순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 우리 순자 혼자가 아니잖아. 남편의 격려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에서 깬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비록 가족과는 멀어졌지만 진정한 이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최종 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이번에도 이웃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긴장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다 함께 있으니까. 김말순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어요. 몇 달 사이에 민수는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모친의 동의 없이 인감을 도용하여 거액의 보험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더욱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조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검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수 측 변호사가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친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도 순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해자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판사가 순자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순자의 첫마디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좋은 사람 되라고. 순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는 엄마를 뭘로 봤니? 돈벌이 수단으로 봤니?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거야. 순자의 말에 법정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님, 제 아들이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교육입니다. 순자의 단호한 말에 민수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절규 같은 사과가 법정에 울렸지만 순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사기 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순자는 판결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수가 다시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용서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벌어야 하는 거야. 순자의 말에 민수는 절망했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돈을 위해서 말이야. 순자의 냉정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영도 순자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지영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영아, 너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잖아. 순자의 단호한 말에 지영도 아무 말할 수 없었어요. 이웃들이 순자를 둘러싸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순자 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말순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이웃들이 박수를 쳤어요.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영도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민수가 직장을 잃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지영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순자가 전화를 끊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철수 아버지,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순자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아프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순자의 다짐에 집안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했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예전처럼 정상 운영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단골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순자의 대답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못하는 자식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아. 순자가 잘한 거야.
당당하게 살아. 이웃들의 격려에 순자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진정한 이웃들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도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어요. 순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찾아왔거든요. 순자 사장님,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맞아요. 저희도 순자 사장님 보고 많이 배웠어요. 손님들의 격려에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매일 가게에 와서 도와줬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네. 내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순자의 밝은 표정에 김말순 할머니도 기뻤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잘못하는 자식한테는 단호해야 한다고. 언니 말이 맞았어요. 그때 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어느 날 오후 동네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 할머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사의 제안에 순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는 상담 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상담 날, 순자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를 만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하소연에 순자는 진심으로 조언해줬어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덮어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독이 되더라고요. 순자의 경험담에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야 아들도 정신을 차려요. 계속 봐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순자의 조언에 할머니가 결심을 굳혔어요. 할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보겠어요. 상담이 끝난 후 순자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뜻깊었습니다. 몇 주 후 상담을 받았던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순자 할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 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의 고마운 말에 순자는 뿌듯했어요. 그 후로 순자는 정기적으로 상담 봉사를 하게 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순자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순자 할머님의 이야기가 입소문이 났어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상담사의 말에 순자는 놀랐어요. 제가 그런 소문이 났다고요? 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명해지셨어요. 순자는 신기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동네 부녀회에서 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순자 언니, 우리가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해요. 무슨 모임이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모임이에요. 부녀회장의 제안에 순자는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모임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언니처럼 용기 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희망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첫 모임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어요. 순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의 이야기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함이 진짜 사랑이에요. 순자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순자 할머님, 정말 큰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힘이 났어요. 순자의 격려에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이제 용기 내볼게요.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철수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영정 속 남편이 더욱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민수 일은 정말 아팠지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순자는 남편에게 감사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집안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저를 믿고 도와주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순자의 다짐에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 순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순자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에 순자는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자의 밝은 대답이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가게 문을 열면서 순자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순자의 마지막 독백이 따뜻한 아침 햇살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